곽지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주말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의 첫 합동 연설회와 현장 투표를 앞두고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 측 간의 갈등, 이른바 명락대전이 다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가 직접 나서서 허위 사실 음해는 중대 선거 범죄라며 경고하고 나섰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해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재차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선 캠프 대변인이신 현근택 변호사 연결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현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이미 대전 충남 지역 경선 투표는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31일부터 진행됐고요. 네. 일부 아마 끝난 때도 있는데 아마 대전 충남은 한 37% 정도 권리당원들이 네. 투표를 했고요. 세종 충북은 한 41% 정도 돼서 한 40% 정도 선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이게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아주 높은 건 아닙니다. 예전에 보면 한 50% 정도까지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앞으로도 선거인단이라든지 투표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50% 선까지 정도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전 충남 지역 그 대의원 권리당원 네. 민심 마음은 어디가 네. 예, 어디가 있다고 보세요? 저희들이 이제 지난 주말에 쭉 이제 충청 방문했고 공약도 발표하고 기자 간담회도 가졌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라서 이렇게 사람들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지지자들이 많이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있어서 아마 의원 몇 명이냐 이런 이제 조직 이런 세보다 아마 밑바닥 정서 우리 당원이나 국민들이 저희 쪽으로 많이 와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캠프 쪽에서는 과반을 넘는 것이 목표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네.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아시겠지만 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과 선거인단으로 하고요. 지금 한 180만 정도 되는데 지난번 선거에 한 213만이었기 때문에 200만 원 넘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3차 선거인단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권리당원과 선거인단이라 하지만 대부분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과반을 넘는 경우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당원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자들의 아마 여론은 과반을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충청 지역이 우리나라 그 대선에 이제 캐스팅보드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전체 전국의 어떤 지지율과 많이 동조되는 현상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충청 지역에서도 무난히 과반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캠프 측에서는 조직세가 강하다, 이게 언론의 평가인데요. 조직세에 네네.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아마 그 조직이라는 건 이제 국회의원이 몇 명 가 있냐 이거를 아마 따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약간 과거의 문법이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과거 같으면 이제 버스로 이렇게 체육관 가서 같이 선거하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눈치도 보고 이랬지만, 지금은 비대면 시대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투표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투표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0분의 1, 100분의 한 1,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대부분은 이제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투표하면 대부분 아마 일반 여론처럼 많이 갈 것이고, 소위 말하는 과거처럼 위에서 오더를 내리거나 이런 현상은 저는 먹히지 않을 거라 보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 몇 명은 저는 그렇게 중요한 변수는 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좀 다른 얘기 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이재명 캠프 쪽 입장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네거티브가 다시 격화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핵심이 무료 변론 의혹이에요. 네네.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지금 무료 변론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이 당연한 검증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재명 캠프 측의 입장은 뭡니까? 저는 최근에 약간 이슈는 옮겨간 것 같습니다. 이제 무료 변론은 어느 정도 좀 소명이 되고 이제 변호사비 전체 공개하라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무료 변론 부분은 이제 송도한 후보자께서 일단 이 민변에서 그동안 우리 민변 회원 자기 본인은 회장이었고 회원이니까 도와준 거였다. 그동안 이렇게 도와줄 때는
계약서를 받거나 사실은 뭐 돈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탄원서 써주는 정도로 생각한 거다. 그리고 저 청문 보고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됐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어느 정도 무료 변론 문제는 클리어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네네.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지낸 분이 만약에 변호인단 이름에 올라갔다고 하면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의혹이 제기되는 측면도 있고 지금 대형 로펌에서 30여 명의 변호인이 참여를 했다면 네. 수임료 총액이 뭐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현재 소장 출신 이렇게 많이 따지시는데요. 이게 아마 민변의 그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저도 민변 회원입니다만 대부분 민변 회원 출신 정치인이 예를 들어 재판을 받거나 이러면 대부분 회장이나 임원들이 이렇게 이름을 올려줍니다. 그걸 돈 받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네.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고 또 저희들이 광우병 이런 거 있을 때도 또 무료 변론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변호사 30명 그러시는데 사실은 로펌에서 선임계 한 장 들어가면 거기에 대표 변호사, 주심 변호사 쭉 여러 명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30명이라는 게 꼭 변호사 30명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논점을 이제 변호사비 공개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또 변호사비 공개는 또 그 변호사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이제 그 변호사들 입장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변호사와 또 의뢰인의 관계는 또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마 감안한다 그러면 변호사비를 다 공개해라. 이걸 제가 보기에는 좀 정치적인 공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연결해서 질문 드리자면 그냥 네. 수임료 공개하면 안 됩니까? 지금 그거 공개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근데 결국 이제 개인 예를 들어서 아마 그거는 이제 상대방이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결국은 영업 비밀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로펌이든지 변호사든지 얼마를 받는다 아니면 이게 부분은 사실은 대부분 공개가 안 됩니다. 이게 그분이 예를 들어서 공직자로 가거나 이럴 때는 공개돼 있지만 네. 그래서 그 금액이 사실은 일정하지 않거든요. 많이 받는 데도 있고 적게 받고 이러는데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는 거라서 저는 아마 그 비용을 지급받은 변호사들의 입장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액이라도 공개해서 지금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재산 변동 내역까지 문제 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총액과 재산 변동 내역을 좀 비교할 수 있는 정보라도 좀 공개해 주면 이번에 이제 이 이낙연 캠프 쪽에 어떤 의혹 제기하는 입장에서 더 이상 의혹 제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재산 변동 내역은 이제 관보에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제 대납받아서 재산이 더 늘어난 거 아니냐 그 부분은 아마 시점 좀 잘못 본 것 같고요. 수사가 시작해서 재판 끝날 때까지는 실제 재산은 실제로 자체를 따졌을 때 3억 가까이 줄었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대납받아서 재산이 늘었다. 제가 보기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또 하나의 논점은 이렇게 변호사들이 변론에 참여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송도한 국가인권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돈을 안 받았다고 하면 이건 이제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거거든요. 근데 또 변호사들 여러 명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 전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금액이 일단 특정이 안 된다는 거고요. 네. 왜냐면 이제 김영란법 위반이 되려면 100만 원 이상이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느냐. 왜냐면 그동안 예를 들어 돈을 받다가 갑자기 안 받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사실은 이게 냉정하게 따지면 변호사 업무는 송무와 자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송무는 재판하는 걸 말하고 자문은 평소에 자문은 말하는데 사실 우리 각 캠프의 변호사들 다 있거든요. 다 법률 자문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사실은 무료거든요. 근데 보통 변호사들 자문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건당 수백만 원 받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캠프에 있는 변호사들이 자문하는 거 무료로 하는 것도 만약에 냉정하게 따지면 그것도 문제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 변호사비 공짜로 했느냐 아니면 재판 공짜로 했느냐 단순히 그렇게 몰아갈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캠프 윤영찬 의원에게 사과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네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사건 그때 이제 삼성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이 의혹을 같이 연결해서 제기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게 가장 크죠. 그다음에 재산이 늘었다 이것도 있지만요. 재산 늘었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게 맞고
사실은 뭐 상상이라고 하면서도 어쨌든 변호사비 대납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삼성에서 그때 한 60억 가까이 됐잖아요. 그 대납 받아가지고 구속됐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비유 자체가 참 잘못됐다. 왜냐하면 대납을 전제 사실로 하고 있고 하필이면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좀 이거는 선을 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영찬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하고 사과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도 고려 중에 있으신 겁니까? 지금 이제 당 선관위에는 저희들이 뭐 이거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는 했고요. 근데 뭐 당 선관위에 저희들이 제소하거나 뭐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들이 뭐 지난번에 대변인을 당 선관위에 제소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거를 뭐 국가기관이라든지 외부에 뭐 고발하거나 뭐 그렇게까지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또 선을 넘는 거기 때문에 원팀 정신에 어긋난다고 봐서 적절한 수위 조절을 하고 있고 저는 유영찬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발언을 철회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실은 민주당이나 외부에서 이제 다른 정당에서 비판하는 부분이 민주당 저러다가 원팀 깨지는 거 아니냐, 이 네거티브 너무 심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저희들도 이제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이제 아마 선관위 조사해달라, 자제해달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고 물론 이제 아마 특정 단체나 이런 데서 아마 부패방지법으로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후보나 아니면 송두환 위원장님을. 근데 캠프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서로 그 정도 선은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넘어가면 아마 이게 좀 너무 나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아마 서른 의원님도 경선 약간 못 봐드리겠다 이해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발언은 없거든요. 네. 경선 불복이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고발을 한다든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나 다른 캠프나 그 정도는 지켜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얘기가 지난 얘기지만 저희 청취자 2972님께서요. 국민으로서 변호사 30명 이거부터가 이해되는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30명씩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이게 1, 2, 3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법인에서 로펌에서 선임계가 들어가면요. 거기에 변호사 이름들이 여러 명이 기재됩니다. 그래서 한 3-4명 들어갈 때도 있지만 10명씩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럼 30명이라 해서 그 30명 전부가 아니고 로펌 하나에 예를 들어 여러 명 이렇게 명단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변호사 30명 다 선임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지사직 사퇴 요구하고 있거든요. 사퇴 안 할 수는 없을 거고 언제 사퇴하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법적으로는 어쨌든 12월 9일까지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11월 아마 10월 중순경에 이제 경선이 끝나게 돼 있는데, 네. 지사직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최대한 하시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경선 끝난 다음부터 그 후보 등록까지는 또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까지 또 아무 일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이제 그 도의에 참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당 선관위 참가하는 것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네. 지난번에 이제 도지사와 후보직을 선택하라 그러면 도지사를 선택하겠다 했던 것만큼 있었는데 이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이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도의에도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고 토론에 참가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후보를 사퇴해야 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쨌든 절충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선 캠프 대변인이신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